것 같습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유영하 변호사가 말이죠. 박 전 대통령 호칭을 잘못 불렀다가 네.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어요. 사실 재판부에서도 지금 뭐 입에 붙진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봐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전직 대통령이건 재벌 회장이건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도 법정 안에서 피고인입니다. 예. 호칭은 당연히 피고인이라고 해야 되고요. 저도 이제 변호인으로 들어가서 이 당사자가 뭐 저보다 뭐 신분이 높은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냥 피고인이라고 호칭을 쓰는데 당연히 이제 김세현 부장판사도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쓰고 검찰도 당연히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유독 유영하 변호사만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의미가 아마도 아직도 대통령이 탄핵된 게 억울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다라는 취지로 계속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법정 안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현장 좀 예상보다 일찍 서울중앙지법의 정유라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있기 때문에 원래 뭐 1시 40분경에 도착한다는 취재진의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일찌감치 10분 정도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 포착이 됐었는데 복장은 뭐 입국했을 때 복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저 영상을 다시 저희가 준비를 해놨다가 앞으로 좀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죠. 예, 잠시 뒤에 정유라 씨 모습 보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재판부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어요. 아직 그 피고인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좀 호칭에 주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주의를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이런 호칭만 봐도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단순한 의뢰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뭐랄까 또 정치적으로 동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하튼 좀 위아래로서는 좀 서열이 있는 좀 이런 표현을 대장하고 모시는 뭐 보좌 정도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다 유영하 변호사 특유의 이제 성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정은 선입견을 보여주거나 예단을 보여주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원칙은 법 앞에 평등이기 때문에, 만인은 평등이기 때문에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의 외려 저런 호칭이 재판부로 하여금 좀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도 썩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재판정에서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거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불렀는지 과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되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걸 바라는 사람이냐 그런 의미로 친박이라면 저 친박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친박 맞습니다. 대통령님 과거에 뭐 당시 이제 공천을 받기 직전에는 대통령님 당연히 그렇게 불렀을 텐데 이현정님 네. 안 부르는 거란 일부러 안 부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배신이거든요. 사실 그동안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인생을 쭉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배신의 어떤 그런 정치였죠.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속에서 결국 이제 정말 지난번 그 공천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공천의 분란을 겪는 와중에서도 제일 어떤 중심에 놓던 게 바로 배신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유승민 의원을 그렇게 어떤 싫어했었고 멀리 했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그 옆에서 했던 3인방까지도 이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을 정도로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정현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친박들 재판장에 오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오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이 대화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지금 박 전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남은 본인의 어떤 측근, 본인의 충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도 변호인 그 이상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차마 그 앞에서 피고인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리고 계속 자기 마음속에는 역시 이분은 나의 영원한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어떤 그 심정이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인 그 어떤 재판부에서 어떤 그런 제지를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도 이 말은 계속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hu 교수님, 유영하 변호사는 아직까지도 옆에 유일하게 남아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한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단순히 심기 관리를 떠나서 유영하 변호사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우상처럼 그렇게 받드는 그 우상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 동합니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곱 난장이들이 공주님 모시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그 모시는 건 힘든 게 아니죠. 오히려 영광이고 즐거움이죠. 그렇듯이 유영하 변호사의 지금 태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자기에게 힘들고 고통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영광이고 즐거움이고, 왜냐하면 우상을 가까이서 자기가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모실 수 있는 위기에 처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영하 변호사의 어떤 심정 같은 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입안에 혀 같은 사람이다. 그만큼 입안에 혀요. 예, 뭐 그럴 정도로 나를 잘 모시고 내 신기 경호를 잘해주고 내 입장을 잘 대변해주고 나를 불러주는 호칭 하나에서도 다른 사람과는 특별히 다른 칭호를 써주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과 모든 걸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호간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재판정에서도 아직까지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전역 전 의원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마 유일하게 유영하 변호 대리인하고 의견을 나눌 거예요. 아무래도 유영하 대리인이 가깝겠죠. 왜냐하면 정치 인생에서 줄곧 아주 변함없는 충성도를 확인한 대상이고 또 그렇죠. 유영하 그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고 본인의 기호에 맞는 분이에요. 본인의 기호에 맞는 분이다. 앞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이제 피고인이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을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시 전에 예상보다 10분 전쯤에 정유라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면 잠시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백 변호사님. 네. 아직도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는 어쨌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하나 결정을 해주는 시점이라 지금은 조금 이 기자회견 할 때나 검찰 들어갈 때보다는 다소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2시에 열리게 된 건 최순실 씨하고 혹시 마주칠까 봐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오늘 2시에 열리게 되는 건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이 기존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최순실 씨나 뭐 이렇게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길었던 거와는 좀 아마 다르게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일단 지금 검찰에서 확인된 혐의만 가지고 영장기재 범죄 사실을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대 학사비리 관련된 업무방해죄하고 청담고등학교 관련한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뭐 그런 부분들에다가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최순실 뇌물을 받았던 돈을 말로 전이해서 숨겨놨다는 취지로 그 3가지 정도로만 지금 영장기재 범죄사를 썼는데 오늘은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보다 표정이 좀 그래도 이렇게 뭐 밝거나 이렇게 뭐 한 것보다는 다소 좀 진지하거나 긴장한 표정이 보이는 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조금 초췌해지기도 하고 조금 긴장한 모습도 눈에 뭐 보이기는 오늘은 어제 그제와 달리 훨씬 더 긴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뭐 그 정도면은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네요. 예. 지금 저희가 포인트를 두고 지금 핵심으로 짚어보고 있는 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자, 방금 전에 정유라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마 국정농단 사건 이후 한 10월부터 해서 한 8, 9개월 만에 모녀가 일단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서울중앙지법 서간 3층에 같은 층에 지금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들어갔다시피 이제 정유라 씨는 319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거고 지금 최순실 씨는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사실 최순실 씨의 재판은 12시 반쯤에 이제 끝이 나고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정유라 씨의 변호인과 같기 때문에 이제 영장실질심사로 옮겨갈 텐데 참 기구한 운명이라는 게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어쨌든. 거기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같은 구치소에서 또 구속까지 돼야 되니까 두 모녀만 그 인간적으로만 두고 본다면은 좀 잔인한 처사일 수도 있죠. 보통 검찰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 뭐 중대범죄가 아닌 한은 같이 기소하는 경우가 기소는 같이 하더라도 구속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이 가지는
뭐 의미가 크고 또 하나는 정유라 씨가 그 국내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최순실 씨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어떤 압박도 있지만 여하튼 뭐 같은 법원에 같은 층에서 있지만 최순실 씨는 아마 딸의 그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을 텐데 둘이 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또 만날 수는 없어요. 아마 뭐 정유라 씨는 몰라도 최순실 씨의 마음은 굉장히 좀 신경 변화가 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부구치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 정유라 씨는 서울구치소로 갈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남부구치소에 좀 이해할 수 없게 둘이 같이 있게 된 거냐면 원래 이제 그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초에 발부받을 때 그때는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들어오면서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바람에 그때는 정유라 씨가 최순실이 없는 남부구치소를 이제 그 체포영장에서 나중에 집행할 장소로 기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그러니까 구속이 돼서는 같은 곳에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정유라 씨는 1시 30분쯤에 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지나간 화면은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에 본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저렇게 똑같은 곳으로 시차를 두고 오전에는 최순실 씨, 오후에는 저렇게 딸인 정유라 씨가 같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층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준비한 거 한번 잠깐 보시면 백 변호사님, 네. 저는 이곳을 가보지 못했는데 이 서관 3층, 이 319와 312호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가깝습니다. 뭐 걸어서도 뭐 한 1, 2분이면 갈 수 있는 정도 거리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죄는 분명히 뭐 지긴 했지만 그 모녀가 같이 한 층에서 그것도 같이 재판을 받고 한 명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가 현재 계속 취하고 있는 건 사실 정유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인의 혐의를 굉장히 열심히 좀 소명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예. 들어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무룩해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날은 사실 마지막 최후 진술할 때 그 법정에서 정유라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정유라는 어디서 재판받을지도 모르고 그 재판장이 뭐 정유라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건 최순실이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물론 최순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아직도 존경하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박 전 대통령이 유리한 짓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중에 정유라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무언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면 예상치 못한 그런 폭탄 발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런 측면을 보고 지금 최순실의 심경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현정 의원님 네. 기분 탓일까요? 저는 법정을 출석하는 최순실 씨의 모습이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기 재판에 참석을 하지만 신경은 온통 딸의 재판에 가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는 사람도 저걸 보면서 기구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정말 자기 자식가 제일 아끼는 정말 어렵게 낳은 딸이거든요. 결국 그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결국 낳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정유라만 돌본 사람만 5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귀하게 자랐고 이 모든 사실 국정농단의 발단의 한 편에서는 사실 이제 정유라에 대한 어떤 후원 그리고 정유라를 예를 들어서 이제 승마를 시켜서 금메달 따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보내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IOC 선수위원이 되는 게 하는 예. 뭐 그런 꿈까지 가질 정도로 정말 정유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희생했던 게 바로 이제 최순실 씨의 입장이라면 그런 딸이 지금 자기와 똑같은 층에서 바로 그냥 소리 지르면 바로 들릴 만한 그런 장소에서 같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참 본인이 상상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 자신이 저지른 이 행위에 대한 그런 무거움도 좀 느낄 거고 왜 자기가 이렇게 또 딸까지 이런 어떤 처지에 있고 더군다나 손자는 지금 또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호모성에 있고 그 재산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다 재판받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예. 결국 아마 자신이 그동안 했던 데 대한 뭐 일말의 양심이 있다라면 상당히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추정도 해봅니다. 지금 화면 보면 좀 시무룩해지고 많이 침통한 엄마에 비해서 딸은 아직도 약간은 천진난만으로도 좀 엿보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화면 보시면 딸 100% 구속될 것 같다. 무지렁이 딸이다.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최순실 씨는 저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정유라 씨가 와서 구속 직전에 상황에 빠져 있지만 생각만큼 최순실 씨가 그렇게까지 심리적으로 무너졌느냐?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무지렁이 딸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그렇게 감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에 대해서 지금 무지렁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는 여전히 본인은 실세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뭐 중심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생각 외로 설사 구속이 된다고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추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층에 지금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